자, 기업 근로자 전문직 공직자 그 빈에 빈 박스로 되어 있었는데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이걸 부정부패라고 말하는구나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에 요거 중요해요. 자신의 노동을 자본가에게 팔지 않으면 안 되는 노동자는 노동을 팔고 있습니다. 자, 다른 모든 상품과 똑같은 하나의 상품이며 누가 상품이 돼버린 거니? 노동자가 뭐로 전락했다? 상품으로 전락했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 이 상품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한번 이런 단어 생각해 보면 좋을 거예요. 임금입니다. 임금. 보자. 노동자의 임금은 그건 뭐니? 비싼 상품, 싼 상품으로 평가되는 거지. 비싼 노동자, 싼 노동자로 평가되는 겁니다. 자, 경쟁의 모든 부침은 시장의 모든 병당에 내맡겨져 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몰라도 돼. 어쨌든 경쟁 얘기했고요. 부침은 뭐 뜨고 가라앉는다 뭐 그런데 이런 사전적인 단어 모르고도 답 찾아야 됩니다. 어쨌든 경쟁 강조했고 시장 강조했습니다. 기계 광범위한 활동과 분업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제 기계라는 단어도 한번 밑적어줘야 돼. 즉 기계와 산업합니다. 자, 그러니까 분업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계급의 노동은 자립성을 모두 상실해 버렸습니다. 노동자가 누릴 수 있는 온갖 매력 또한 상실해 버렸. 노동자의 매력이 뭐냐? 노동자가 할 수 있는 매력. 이건 뭐냐면 이 마르크스를 이제 답은 마르크스인데 마르크스가 바라봤던 그 노동의 시각입니다. 지금 마르크스는 이 노동을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의 본질이라고 바라봤어요. 뭐의 본질로 바라봤다? 왜 절로 가냐? 자, 매력을 뭘로 매력을 뭘로 바라봤다? 매력 옆에다 이거 써주셔야 됩니다. 노동의 본질. 이게 뭐다? 인간의 본질이에요. 근데 노동의 본질은 자아 실현의 모습으로 바라봤어요. 근데 이것이 상실돼 버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마르크스가 노동을 숭고하게 여겼다라는 걸 포인트 잡고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일단 이쯤에서 마르크스라고 답을 넣어줄게요. 여기다 마르크스 답 넣어주시고, 자, 노동자는 이제 기계의 단순한 부품 돼버렸죠? 단조로이면 계속 반복하고 있죠? 결국 답은 뭐다? 소외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뭘 말한다고? 소외. 그래서 마르크스의 소외론을 얘기했고, 다시 노동자는 하나의 상품이 됐답니다. 하나의 상품이 됐고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임금이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기계화가 되면서 분업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노동자가 갖고 있던 많은 노력이 상실됐다. 즉 자아실현이나 노동의 본질이 상실됐고 거기서 인간은 뭐를 느낀다? 소외감을 느낀다. 근데 여러분이 좀 깊게 들어가면은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분업 그러면 공자명자 순자 분업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마르크스는 분업이 소외입니까? 수준이 달라요. 공맹순 그 당시에 분업과 이 기계화되면서 기계의 부품이 하나의 부품이 돼가지고 동일한 일을 계속 반복하는 그 분업은 수준이 다른 분업입니다. 자, 하루 종일 나사만 돌린 거예요. 나사만. 거기서 무슨 자아실현이 어떻게 나오냐고.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마르크스 어쨌든 소외론, 요 정도에서 마르크스 소외론 자주 내고 있으니까 보도록 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주주를 중심으로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주로 고려해야 했지만, 자, 이런 거 했지만 밭다음이 주제어죠. 즉 과거에는 주주만을 강조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죠, 이제 자, 기업과 이해관계를 갖는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즉 여기서 뭐 주주 없지만 앞에 소유주와 주주를 강조한 거고, 여기 봐야 돼. 이해관계를 갖는 다른 사람들도, 이해관계를 갖는 다른 사람 뭐니? 자, 소유주와 주주 빼고는 그게 바로 노동자지.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가요? 그 제품을 사는 소비자지. 즉 그들도 고려해주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밑줄 쫙꿔주시고요. 뭐라고 적어주면 좋냐? 노동자. 그 다음에 누구? 소비자. 자, 그 다음에 더 넓게 가면은 그 사회도 들어가겠지.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문장을 좀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들어가 주십니다. 자, 그로 인해 기업의 이해관계 사람들에 관한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 표현이죠. 뭐 노동자, 소비자 그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표현이고.
자, 따라서 광범위 결진 다양한 이해관계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 자, 신뢰라는 단어 한번 밑줄 쫙 꺼주실 필요 있습니다. 자, 신뢰를 얻는 것이 경영에 있어서도 존속에 매우 중요하다. 즉, 신뢰를 얻어야지, 자, 경영, 즉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뭐가 된다? 이익이 된다 그 뜻입니다. 즉 노동자, 소비자, 사회까지 배려하면 뭐가 올라간다? 신뢰가 올라간다. 그럼 뭐가 된다? 장기적으로 이득이 올라간다. 사회적 책임. 자, 그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영자는 주주와의 협약을 맺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근로자와 소비자는 그에 우선하는 권리를 갖는다. 일단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경영자가 근로자의 삶을 희생해서라도 이익을 추구하는 협약에 동의하더라도 명백히 근로자의 삶의 권리는 이에 또 어떻다고? 우선한다. 자, 다시 우선의 밑줄 쫙 꺼보자. 그건 이 표현은 뭐냐면은 이렇게 들어간 거지. 경영자는 두 사람과 일단 계약을 맺는 겁니다. 누구와 계약을 맺냐면 주주와 계약을 맺어요. 근데 주주와 계약 맺을 땐 뭐겠니? 나 이윤 만들어줄게. 그거지. 이윤 만들어줄게. 하지만 경영자는 또 누구와도 계약을 맺니? 근로자와도 계약을 맺는 거지. 그러면 경영자가 두 사람과 계약을 맺었을 때 이제 소비자는 옵션을 놓았다고 보고 주주와의 계약, 근로자의 계약 이 중에 누가 더 우선한다? 여기 봤지? 근로자의 계약이 우선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냥 막연히 이게 EBS 보기 지문에서 이거 뭐 사회적 책임 그렇게 가지 말고 문장을 분석해 보면은 자, 과거에 온리 이윤 추구에서는 경영자는 소유주와 주주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거였어요. 근데 누가 더 우선하게 됐다? 근로자, 소비자와의 계약이 더 우선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근로자의 삶의 권리가 주주의 이익보다 뭐하다고? 우선하다고. 즉 누구까지 배려해 주는 거니? 근로자지. 즉 근로자와 소비자까지 배려의 범위로 넣어주자. 뭐 이런 소리 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인데 문장을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경영자는 다시 주주와도 계약 맺고 누구랑도 계약 맺는다. 근로계약 이렇게 맺잖아. 사실 소비자의 계약은 뭐 간접 계약이겠지. 좋은 상품 판다는. 어쨌든 그런 것에서 주주와의 계약보다 소비자 아니면 근로자의 계약이 우선한다. 그 다음에 근로자의 삶의 권리가 우선한다. 사회적 책임 들어간 겁니다. 문장 좋았어요. 보니까. 아래 볼게요. 기업은 따라서 소비자의 행복을 증진하자. 그냥 소비자 행복만 밑줄 쫙 그어볼게요. 이제 소유주와 주주뿐만 아니라 소비자까지 배려하자. 무슨 책임으로 들어가는 거니? 당연히 사회적 책임 넣어주면 되겠지. 그냥 일로 해서 이렇게 넣어볼게. 사회적 책임 넣어주면 됩니다. 읽고요. 자, 어디까지 배려했니? 밑줄 걷죠. 근로환경, 그다음 기업환경. 확대되고 있죠. 사회적 책임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기 지문들이 아하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강조하는 지문이구나.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십니다.